여러분 안녕하세요. 경호쌤입니다. 오늘은 7과 첫 번째 시간입니다. 모두들 교과서 90페이지를 펴주세요. 자, 교과서 90페이지 7과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请跟我读 图书馆怎么走 图书馆怎么走 안타깝게도 7과의 제목에 나와 있는 이 도서관 점머저우에서 우리가 배웠던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도서관은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단어거든요. 우리의 단어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도서관입니다. 그럼 이제 점머저우만 알면 되는데 한번 유추해 봅시다. 도서관 점머저우 과연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도서관은 어떻게 갑니까? 도서관에는 어떻게 갑니까?가 7과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7과를 통해서 배워볼 학습 목표 하나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제목을 보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길을 묻고 답하는 표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교통 관련된 표현을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소요시간 표현. 얼마나 걸리니? 이런 표현도 중국어로 어떻게 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지금 1번과 3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여행을 했을 때, 중국 여행을 했을 때, 물론 요즘에는 워낙에 맵 어플리케이션들이 너무나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행길을 갈 때는 당연히 그 현지인에게 길을 묻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7과에 나오는 표현도 좀 실생활에서 특히 여행했을 때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표현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잘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중국의 교통 문화를 이해하고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7과를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2페이지를 펴주세요. 자, 92페이지 단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2페이지 단어 일단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怎么去北京大学坐地铁要快方便在哪儿下号线北大东门站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보고 여기까지만 무슨 뜻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첫 번째 단어부터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첫 번째 단어부터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怎么는 어떻게라는 수단과 방식을 물어보는 의문사입니다. 의문사는 의문문을 만들어주는 표현이라고 했었죠. 우리 3과에서부터 의문문을 만들어주는 의문사들을 배웠었는데 다들 기억하시나요? 3과에서는 你叫什么名字? 네 이름이 뭐니? 에서 나왔던 什么 무엇이란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你是哪国人?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니? 에서 나라는 어느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4과에서는 这是谁? 이 사람은 누구니? 라는 의미에서 谁, 누구라는 뜻을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你上几年级? 너는 몇 학년이니? 여기서 几, 몇을 뜻하는 단어를 배웠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과에서는 汉语考试时间是什么时候? 什么时候 언제를 뜻하는 단어를 배웠었죠. 지금 이번에 또 새롭게 하나 단어가 더 나왔습니다. 어떻게라는 뜻을 가진 단어고요. 수단과 방식을 물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꼭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취는 가다란 뜻입니다.
요 단어는 우리가 5과에서 연도 표현, 뭐 날짜 표현했을 때 배웠었죠. 그때 작년을 뜻하는 단어, 작년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취니엔. 그때 이제 선생님이 이미 가버린 해라는 뜻으로 기억하면 좀 더 기억하기 쉽다고 했었죠. 가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나왔으니까 우리 6과에서 요것과 반대되는 단어 하나 배운 적 있었죠? 혹시 기억나나요?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오다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니까 하나 더 기억하라고 했었죠. 바로 라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요 취와 라이는 서로 상반되는 단어니까요. 꼭 묶어서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취를 요 앞에 나와 있는 점머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점머 취, 점머 취. 그럼 무슨 뜻이죠? 그렇죠. 어떻게 갑니까? 길을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 되겠네요. 이것도 좀 묶어서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베이징 다쉐, 베이징 다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베이징 대학입니다. 요거는 5과에서 선생님이 그 유명한 대학들 해서 두 가지 기억하라고 했었죠. 베이징 대학과 칭화 대학. 거기 중에 하나인 바로 베이징 대학입니다. 중국 당연히 베이징에 있는 대학이고요. 요 대학은 우리 서울대보다 좀 순위가 높은 좀 세계 명문 대학이라고 배웠었죠. 꼭 요 정도는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도 연세대학교를 연대라고 부르고 고려대학교를 고대라고 부르듯이 중국 대학명들도 역시 줄임말로 쓰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베이징 대학이 대표적이고요. 어떻게 줄이냐면요. 베이징 다쉐의 앞글자만 따서 베이따라고 부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이따, 베이따. 이게 베이징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쭈어, 쭈어. 쭈어는 우리도 쓰는 한자죠. 앉을 좌. 좌석할 때 그 좌자잖아요. 그래서 앉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이게 앉다라는 의미에서 조금 더 파생돼서 교통수단을 타다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보통 어떤 교통수단을 탈 때 요 쭈어라는 표현을 쓰냐면요. 앉아서 가는 것도 있잖아요. 물론 뭐 대부분 교통수단이 다 앉아서 가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뭐 버스, 뭐 택시, 뭐 지하철, 요런 것들을 탈 때 바로 요 쭈어라는 동사를 써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띠티에, 띠티에, 띠티에는 지하철입니다. 요거 한자로 읽으면 지철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하철에서 하를 뺀 지철이 중국에서는 지하철의 의미입니다. 바로 이러한 지하철을 탈 때 앞에 나와 있는 쭈어를 쓰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쭈어, 띠티에, 쭈어, 띠티에. 이게 바로 지하철을 타다. 그리고 쭈어는 이런 식으로 의자에 앉아서 가는 교통수단들을 탈 때 쓰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 지하철이 이제 세 단어로 나왔으니까요. 우리 중국 지하철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한번 사진 선생님이 몇 장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베이징에 있는 이제 지하철역 입구입니다. 거기 보면은 D라고 써져 있죠. 지금 사진에 보면요. 요 D는 베이징 지하철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93페이지를 보면요. 중국의 지하철 표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번 거기 볼까요? 거기 보면 베이징, 상하이, 텐진, 시안, 광저우, 난징 각 도시별로 지하철 표지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표지 방식이 다르지 않잖아요. 근데 중국은 지역별로 이렇게 표시 방식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베이징은 D로 표현했다는 거 꼭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베이징은 왜 D로 표기할까요? 방금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띠티에가 지하철이었죠. 거기에 앞글자 바로 D로 시작하니까 여기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중국 베이징 지하철 표지는 D로 시작한다는 거 꼭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진 볼게요. 자, 여기 보면요. 지금 지하철 입구로 들어가는데 약간 미로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한 줄로 가게끔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요게 2008년도 전까지는 요런 식으로 운영을 안 하다가 한 2008년쯤 돼서 요런 식으로, 물론 모든 지하철 입구가 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입구는 요런 식으로 한 줄로 걸어가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좀 여러분들이 유추하기 쉬울까요? 2008년. 2008년은 중국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죠? 그렇죠. 베이징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 베이징 올림픽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큰 행사가 일어났을 때 중국 정부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뭘까요? 바로 테러입니다. 테러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테러범들이 테러를 일으키지 잘 못하도록 이런 식으로 한 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한 줄로 가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불편하긴 해요. 그래도 이게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입구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불편하게 지하철 입구까지 걸어가게 만들어 놨다. 뭐 이 정도는 참고 삼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신기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게 뭐처럼 보이죠? 그렇죠. 공항에서 볼 수 있는 공항 검색대, 여기다 물건을 넣고 어떤 물건이 있는지 지금 이제 파악하는 뭐 그런 기계잖아요, 지금. 근데 이 여기는 지금 공항이 아닙니다. 바로 지하철역입니다. 지하철역에 이런 식으로 공항 검색대처럼 물건을 검사하게끔 되겠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것도 역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쯤입니다. 그쵸, 여러분들 유추하겠죠. 역시 테러의 위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하철 승객들은 여기다 가방을 넣고 가방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사진 속에는 안 나왔지만 음료수, 액체류도 가지고 있으면 액체류도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역시 폭탄 테러의 위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들고 다니면 조금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가방 없이 그냥 맨몸으로 다니면은 그냥 아무 검색 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는데, 가방과 액체류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듯이 중국 베이징에 가면 베이징법을 따르는 수밖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항 검색처럼 지하철에도 검색을 한다. 뭐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중국의 지하철 티켓 판매기입니다. 생긴 건 우리랑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역시 방식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먼저 목적지를 설정하고 그 금액에 맞춰서 돈을 넣고 티켓을 받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목적지를 설정하니까 이제 금액이 나오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저기 보면 좀 우리랑 다른 게, 보면은 우리는 잔돈 나오는 곳과 티켓 나오는 곳이 따로 있잖아요. 여기는 잔돈과 티켓이 같이 나옵니다. 그거 빼고는 우리랑 똑같죠. 그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유심히 본 친구들은 알 수 있겠지만 요 지하철이 지금 금액이 얼마였는지 혹시 확인했나요? 2원이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400원이거든요. 중국은 교통수단 요 지하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금액이 쌉니다. 물론 아주 먼 거리를 가면 얘네들도 할증이 되기 때문에 먼 거리를 가면 금액이 조금 오를 수 있긴 하겠지만 기본 거리는 보통 400원입니다. 버스도 비슷해요. 버스도 기본 요금 한 200원에서 400원 정도? 물론 멀리 가면 좀 비쌀 수 있지만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래서 뭐 생활물가는 좀 저렴하다라는 거 좀 참고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티켓을 사고요. 자, 그러면 이제 티켓을 샀으니까 들어가야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티켓을 끊고 들어가는 이제 플랫폼으로 들어가기 직전 이제 여기다 찍어야 되겠죠. 여기 보면은 두 가지, 입구가 지금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찍는 거, 하나는 카드를 넣는 거. 카드를 넣는 거는 방금 우리가 지금 봤던 뭐 일회용 지하철 카드를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찍는 거는 얘네들도 우리처럼 교통카드가 있거든요. 교통카드를 찍는 겁니다. 교통카드는 선생님이 다음에 대면 수업 때, 교실 수업 때 한번 실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티켓을 넣고 티켓을 찍는 곳이 따로 존재한다는 거. 이건 우리랑 비슷하죠. 그렇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플랫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플랫폼 이제 가보면요. 일단은 여기 보면은 전광판 같은 게 있죠. 요게 보면은 뭐냐. 역시 다음 지하철이 언제 오냐를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보다 조금 더 편리해요. 우리는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뭐 정거장 출발, 뭐 정거장 출발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중국은 시간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다음 열차는 2분 뒤에 오고요. 그 다음 열차는 7분 뒤에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파악하기 쉽게 알려준다는 게 조금 장점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플랫폼이죠. 여기 보면 이제 지하철이 들어오고 있는데 조금 우리랑 비교했을 때 차이 나는 게 하나 있죠. 뭐가 차이 나죠? 그렇죠. 스크린 도어가 없습니다. 근데 요거는 중국도 지금 현재 스크린 도어를 계속 설치하는 중이어서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지금은 거의 모든 지하철역에 스크린 도어가 있지만 예전에는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었죠. 중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없는 곳도 있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근데 지금 계속 스크린 도어를 설치 중이어서 아마 조만간 모든 지하철역에 다 스크린 도어가 설치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바로 여기에 사람이 하나 서 있습니다. 보안요원이 서 있어요. 이 보안요원의 이유는 뭘까요? 왜 여기 서 있을까요? 혹시라도 모를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이 그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위험, 뭐 예를 들면 뭐 여기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강도라든지 뭐 그런 게 있을 때 이 사람이 보안요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 참고 삼아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지금 스크린 도어가 있네요. 그래서 아직 진행형이다.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는 과정이다. 라고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요. 지금 노란 옷을 입은 아주머니가 보이죠? 요게 지금 이제 승객이 아니라 요 지하철역 관련해서 이제 일을 하는 도움인데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지하철역에 이제 사람이 많으면, 이제 지하철 탈 사람이 많으면 들어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 사람이 뒤에서 밀어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매 모든 시간 안에 이 아주머니가 도움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요. 뭐 아침 저녁으로 좀 사람들이 좀 많이 다니는 뭐 그 시간에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하철 내부입니다. 여기 보면요, 우리랑은 조금 다르죠. 뭐가 다를까요? 높이가 좀 다릅니다. 우리보다 지하철 높이가 낮아요. 그게 조금 특이하다는 거 그냥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다들 나가고 나선 선생님이 찍은 사진이거든요. 보면은 좌석이 초록색도 있지만 노란색도 있죠. 그럼 노란색 좌석의 역할은 뭘까요? 그렇죠. 우리랑 똑같습니다. 노인석, 노약자석, 임신부석. 그래서 얘네들도 노약자석과 임신부들을 위한 좌석이 따로 구비되어 있다는 거. 요 정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선생님이 영상인데 이게 뭐냐면요. 중국도 역시 환승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승하는 사람들이 많을 경우에 어느 정도로 많은지를 좀 보여주려고 선생님이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저기 옆에 지금 사람들이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환승에서 다른 지하철역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줄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정도로 환승역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 그건 우리랑 좀 비슷하죠. 우리 2호선이 신도림역이 좀 그렇듯이 얘네들도 뭐 그런 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 지하철 노선도, 베이징 지하철 노선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2019년도 노선도인데요. 보면은 중국의 지하철은 현재 19개가 있습니다. 공항철도는 따로 있고요. 그래서 중국도, 우리도 보면 서울 지하철은 웬만한 곳은 다 지하철로 갈 수 있잖아요. 중국 베이징도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한 여러분들이 가보고 싶은 곳은 전부 다 지하철을 이용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지하철이었고요. 자, 이제 다음 단어 넘어갈게요. 자, 시간이 너무 지체가 돼서, 단어는 앞으로 3개만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 3개만 더 할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우는 또 혹은 다시 이거 또 우자죠. 또란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콰이는 빠르다란 뜻입니다. 그러면 빠르다란 단어가 나왔으니까 반대되는 단어도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자, 반대되는 단어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만, 만은 느리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콰이랑 만 서로 상반되는 단어니까 묶어서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방비엔, 방비엔은 편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단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단어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금 지하철 설명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어 다시 한번 읽고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怎么 去 北京大学坐地铁要快方便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제는 따로 없고요. 여러분들에게 질문과 대답용 과제로만 선생님이 학번과 이름 쓰는 것만 좀 요구를 할 테니까 그것만 써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질문과 대답을 하기 위한 과제니까요. 부담 갖지 말고 학번과 이름만 꼭 써주세요. 자, 그럼 수업 마무리 짓겠습니다. 모두들 선생님 수업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